헬리콥터의 연료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규칙이 아니거든요. 하늘에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말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그 속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에 헬리콥터가 목적지까지 가는데 딱 1시간이 걸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말이죠. 이 헬리콥터에는 정말 정확하게 1시간 날아갈 만큼의 연료만 있으면 충분할까요? 상식적으로는 그렇지 않나 싶으시죠? 하지만 항공법의 대법은 아주 단호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깊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해 보이는 규정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볼 겁니다. 먼저 연료가 왜 중요한지부터 시작해서요. 시계비행과 계기비행, 이 두 가지 비행 방식의 차이를 알아보고 마지막엔 이 모든 규칙들을 한눈에 싹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헬리콥터에게 여분의 연료라는 건요, 그냥 무거운 짐이 절대 아닙니다.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필수 안전장치, 뭐랄까 생명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모든 헬리콥터에 똑같은 연료 규정이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연료 규칙이라는 게 비행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구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승객이나 화물을 싣고 돈을 받고 운항하는 상업용 비행이 있고요. 개인이 자가용처럼 이용하는 비상업용 비행이 있죠.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모든 규칙은 바로 이 두 가지 구분을 바탕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규정을 파헤쳐 볼 텐데요. 가장 간단한 경우부터 시작해 보죠. 바로 조종사가 직접 자기 눈으로 땅을 보면서 비행하는 시계비행 VFR입니다. 시계비행, 그러니까 Visual Flight Rules는 이름 그대로입니다. 날씨가 아주 좋아서 조종사가 창밖을 보면서 저기로 가면 되겠구나 하고 비행하는 걸 말하는데요. 이런 좋은 조건에서는 과연 어떤 규칙이 적용될까요? 시계비행 시 필요한 연료는 아주 간단한 3단계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일단 첫 번째, 당연히 목적지까지 갈 기본 연료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다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최대 속도로 20분은 더 날 수 있는 여유분을 추가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이 모든 걸 다 계산하고도 정말 최악의 상황을 위한 말 그대로 비상 예비 연료까지 따로 챙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상업용 비행은 비상 예비 연료를 얼마나 실을지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자가용 같은 개인 비행은요, 항공기 주인이 그 양을 직접 정한다는 거죠. 이게 작아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복잡한 시나리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종사가 창밖만 보고 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짙은 구름 속이나 안개 속을 비행할 때 적용되는 계기비행, IFR입니다. 계기비행, Instrument Flight Rules는 말 그대로 바깥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오로지 계기판에 뜨는 정보에만 의존해서 비행하는 걸 의미합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연료 규정이 시계비행보다 훨씬 더 엄격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 계기비행 규정을 이해하려면 교체공항이라는 개념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원래 가려던 공항에 문제가 생겨서 못 내릴 때를 대비한 일종의 플랜 B 공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계기비행의 연료 계산은 크게 이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뉩니다. 플랜 B인 교체공항을 정해둬야 하는 경우, 날씨가 좋아서 굳이 필요 없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에 갈 만한 교체공항이 아예 없는 경우, 각각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죠.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죠. 교체공항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때 필요한 연료는 총 4덩어리로 나뉘는데요. 첫째, 목적지까지 갈 연료. 여기엔 혹시 착륙에 한번 실패하고 다시 시도할 경우까지 계산해 넣습니다. 둘째, 거기서부터 플랜 B인 교체 공항까지 날아갈 연료. 셋째, 교체 공항에 도착해서도 바로 못 내릴 수 있으니 상공에서 30분간 버틸 수 있는 예비 연료. 그리고 마지막 비상 연료까지 이렇게 챙겨야 합니다. 만약에 목적지 주변 날씨가 아주 좋아서 법적으로 교체 공항을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면 계산은 조금 간단해집니다. 그냥 목적지까지 갈 연료에다가 목적지 공항 상공에서 30분간 더 머물 수 있는 예비 연료만 추가하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인데요. 예를 들어 목적지가 너무 외딴 섬이라서 주변에 마땅한 플랜 B 공항이 아예 없다.
이럴 때는요, 목적지까지 갈 연료에다가 무려 2시간 동안 목적지 상공을 빙빙 돌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예비 연료를 싣고 가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복잡한 내용들을 하나의 표로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표가 핵심입니다. 한눈에 들어오시죠? 시계 비행은 최소 20분, 계기 비행은 상황에 따라 30분, 그리고 가장 극한의 상황에서는 무려 2시간의 예비 연료가 필요하다는 걸 바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 복잡한 숫자들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갑자기 안개가 끼거나 날씨가 나빠지거나 공항이 갑자기 폐쇄되는 등 비행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겹겹이 쌓아올린 아주 정교한 안전 시스템인 겁니다. 이 모든 까다로운 연료 규정의 철학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아주 오래된 항공계 격언이 있습니다. 이걸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연료가 너무 많다고 느껴지는 유일한 순간은 바로 비행기에 불이 났을 때뿐이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이죠.